다양한 악기들이 한데 모여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내는 오케스트라. 그 중에서도 현의 울림을 통해 중심을 이루는 악기가 바로 현악기인데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등 죽은 나무에 악기의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를 꿈꾸는 수제 현악기 제작자 마에스트로 구자홍. 남다른 삶의 여정과 앞으로 그려낼 그의 꿈을 만나러 갑니다. 도심 속에 위치한 그의 작업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악기가 먼저 눈을 사로잡는데요. 그곳에 놓여있는 악기 하나하나 여느 예술작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현재 유통 중인 현악기의 98%는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낸 악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연주자 대다수는 국적이나 제작자가 명확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새 악기보다 제작된 지 200년이 넘은 올드 악기를 선호하는 편이죠. 이러한 새 악기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꾸고 수제 악기의 독특한 가치를 알리기 위해 그는 국내 시장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철저하게 맞춤형으로 제작되는 수제 악기. 재료 선정부터 매우 까다로운데요. 우리나라 나무보다는 추운 지역의 나무일수록 저기 보스니아, 체코, 헝가리 아니면 러시아, 캐나다까지 그 추운 지역의 나무일수록 훨씬 더 탄성과 탄력이 좋다라는 게 정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전면 다 수입을 해서 씁니다. 머리 부분과 앞판, 뒷판, 옆판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수제 현악기. 강도는 약하지만 탄성이 좋은 전나무로 앞판을 만들고 강도가 단단한 단풍나무로 뒷판을 만드는데요. 나무의 결과 특성을 고려해 음색과 음량이 풍부하면서도 자연에 가까운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주자의 체형이나 연주자가 추구하는 음색에 맞춰 완성된다는 것이 수제 악기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앞판 디자인하고 뒷판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자르는 작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A4를 그려서 마무리를 된 다음에 두께를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두께를 조정한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앞판에 이제 베이스바라는 걸 붙이게 됩니다. 베이스바를 붙이게 되면 음색이 얼마나 많이 떨리느냐에 따라서 두께, 그 다음에 치수에 따라서 음색이 많이 달라지고요. 어느 한 파트라도 이게 집중을 안 하면 안 되게끔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고 과정을 한 28과정을 거쳐서 악기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런 28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정말 세심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제 악기의 고유한 색을 입힐 차례. 공장제 악기에 주로 쓰이는 도료와 달리 그는 나노 무기물 도료를 이용해 친환경적인 현악기 제조법을 개발했고 특허를 냈습니다. 악기를 만들었으면 그 악기가 좋은 음색과 그 다음 외부적인 온도나 습도에 민감하지 않게끔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특히 나무 벌레라든지 그런 거에 고민하다 보니까 이 나노 무기물 소재를 나무에 적용시켜 보니까 엄청나게 나무 음색이나 이런 부분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특히 나무의 강도가 겉표면이 굉장히 단단해지고 음색이 더 멀리 나가는 걸 느꼈거든요. 전 세계에는 이 안에 나노 무기물 도료를 바르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저희 악기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장점이자 우리만이 갖고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특별한 도료 덕분에 고온다습한 동남아 시장에서도 남다른 경쟁력을 갖게 되었는데요.
동양인 체형에 맞는 악기 제작과 대량 생산까지. 현악기 시장에서 더 이상 메이드 인 유럽이 아닌 메이드 인 코리아를 알리는 것이 그가 가슴속에 품은 꿈과 의지입니다. 수개월에 걸친 작업의 마지막 과정. 악기를 손수 연주하며 소리를 확인합니다. 이거는 이제 전라도 순천으로 갑니다. 그리고 전라도 순천으로 가는 악기고요. 악기의 칠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이렇게 전부 수제로 칠하고 그렇습니다. 좋은 연주자한테 또 만나서 좋은 관객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수단으로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제작자의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한때는 무대 위 연주자를 꿈꾸는 비올리스트였죠. 하지만 어린 시절 입은 왼손 화상은 결국 그의 꿈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음대에 들어간다는 거는 좋은 연주자가 되고 싶어 하겠죠. 무대에 대한 갈증도 있을 거고요. 그게 현악기 연주자 입장에서의 왼손의 역할은 음을도 잡고 비브라토도 하고 음과 음을 포지션도 이동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게 불편했던 거를 인정하고 싶진 않았던 거예요. 즉 장애를 내가 갖졌다는 거에 대해서 내 본인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봤지만 대학교 4학년 때쯤 되니까 그런 현실을 또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었고, 그래서 우연한 게 이태리 크레모나라는 도시를 가서 어떤 한 선생님을 만나게 됐고, 그 선생님이 저보다도 더한 장애를 갖고 계셨고, 왜냐하면 손가락이 4개밖에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 선생님으로 인해서 제가 악기 제작이라는 새로운 길을 걷게 되는 전환점이 됐습니다. 세계적인 현악기 제작 도시로 알려진 이탈리아 크레모나. 지난 1997년 이탈리아로 건너간 그는 악기 제작에 뛰어들어 7년을 공부했습니다. 이후 마에스트로란 호칭을 얻고 악기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인생 2막을 열었습니다. 악기 제작을 저희가 28과정을 거쳐야 악기가 100통이 완성이 되는데요. 제가 그걸 48과정으로 세분화시켜서 늘려놨습니다. 바이올린 제작 과정을 세분화한 것은 그에게 남다른 포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제 악기를 대량 생산하려면 점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는 이 일자리를 장애인과 함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왼손이 불편해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상황처럼 장애의 고통과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들에게 꿈꿀 기회를 주고 싶은 것이죠. 예전에 할 때 이거 가른 거 몇 개째지 이게? 우리가? 기억 안 나요. 많이 갈았지 그래도? 약간의 까먹. 그래도 재밌어? 여기 오는 게? 여기 왜 오냐면 집에 있으면 그 엄마 아빠가 맨날 근데 이상한 얘가 힘들어 같이 할 때 개빈하면 영문을 쓴다 막 힘들어하는데 힘들 때마다 엄마한테 미안해서 그냥 여기한테 얘기하려고 그랬어? 얘기할 데 없어서 여기 놀러 와요. 그러면 선생님이 놀러 여기 상담도 해주는 상담원이네 선생님이? 그지? 스승이지만 때론 친한 형처럼 스스럼 없이 이야기도 나눕니다. 원래 혼자 버스 타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워했는데 지금은 여기 올라오고 버스 혼자 타고 1년에 그 과정이 이제 하나의 사회성이잖아요. 근데 사회성이 잘 길러지게끔 이렇게 사회에 적응을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데, 또 저희 샵에서 또 이렇게 같이 악기 제작 이외에 여러 가지도
이렇게 상담도 같이 하고 일상적인 얘기도 들어주고 이런 게 굉장히 큰 보람이 있죠. 잘 되세요? 아, 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집어서 앞에를 보시면 이게 똑같은 모양이고 똑같은 크기인데도 이런 공장제 악기 칠하고는 우리 수제칠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이제 아주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계신 겁니다. 하고 우리 저기 선생님은 정말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니까 아, 열심히 해야 돼요. 저는 네. 꿈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악기라는 거는 좀 이렇게 만약 저희들이 이렇게 만지면 맞아. 다 망가뜨리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맞아. 처음에는 두려웠어. 좀 많이 좀 두렵고 와서도 저 바이올린이 많이 걸려 있잖아요. 맞아요. 저것도 맞아요. 툭 가서 치면 어떨까 예.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 조금 주눅 들었고요. 근데 세상이 보는 장애인의 인식도 문제지만 장애인 스스로도 위축돼 자존감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어떤 지원 사업보다도 일자리가 그들에게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 비록 적은 소득일지라도 일하러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릴 만큼 행복을 느낀답니다. 굉장히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우리가 장애인이다 보니까 어디를 가면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주눅이 들어요. 그 주눅이 드는데 여기를 왔을 때 처음에는 악기가 비싸다 그래서 많이 조금 주눅 들었고요. 근데 또 대표님 사업 설명회 하면서 자부심을 가져라. 그래갖고 이걸 하면서 이제는 누구한테나 가갖고 악기를 만들고 있다 이런 자부심이 생겼고 또 제가 얼굴이 밝아졌대요.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하면서 뭔가 사람이 일을 하고 뭔가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거가 생기면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요. 생활에 활력소가 생기는 것 같아서 저는 나이를 지금 거꾸로 먹는 것 같이 이렇게 마냥 즐거워요. 그의 매장에는 여러 명의 장애인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한 달 전에 인연을 맺은 영선 씨는 요즘 안내데스크 업무를 맡기 위해 한창 연습 중입니다. 시구 씨가 손님이라고 가정하고 역할 연습을 같이 해보는데요. 거기 몇 시까지 하죠? 아, 네, 저희 오전 아니 평일은 오전 4시부터 8시 30분까지 하고 있어요. 8시까지 아니에요? 8시까지입니다. 아, 그 가면 네. 혹시 대표님도 계시나요? 아, 대표님 안 계시는데 어떡하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네. 뭐 메시지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하다고 하면 안 되지. 왜요? 메시지를 전달해 주면 네, 무슨 말을 전해 드릴까요? 하고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로 전해드릴까요? 괜찮아. 계속 연습하면 네.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이제 대답하는 말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얼마예요? 아, 네, 저희 가격이 집안에서 가족과만 지내던 영선 씨.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는데요. 삶의 활력은 물론 부정확하고 어눌했던 발음도 부쩍 좋아졌습니다. 이게 5년 건조된 아니지. 일이면 10년 이상 건조시켰다. 10년 정도 10년 이상. 10년 10년 이상 이상을 건조시켜서. 건조된 그렇죠. 10년 정도 된 건조한 소리 한번 내봐도 돼요? 네, 해도 됩니다. 부서지면 어떡해요? 아, 저 대표님 그렇게 하면 돼요. 맞아. 이제 사고 이후로 장애를 얻었기 때문에 그 예전같이 그 정확한 기억을 그리고 뭐 사물이나 이름이랑 정확하게 매치를 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 회사에서 진짜 재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서 지금 훈련시키는 중입니다. 근데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말도 잘 못하고
그 말도 이제 정확하게 전달하는 이런 능력이 떨어졌는데 제가 계속 한 달 가량을 이제 교육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말하는 것도 많이 늘어나고 여기 오는 것도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어요. 이제 장애인 되었을 때는 이제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얘기도 뭐 말도 하는 것도 아무도 없었고 저는 엄마랑만 있었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일을 해도 된다 하셔가지고 일단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는 하고 있는데 저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오랜만에 3년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엄청 얘기를 많이 해요. 맨날 만나가지고. 그래서 좀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즐거워요, 저는. 근데 이사님도 굉장히 좋아하고 대표님도 굉장히 좋아하니까 저도 너무 기뻐요. 무더운 오후 두 사람이 같이 길을 나섭니다. 누구와 약속이 있는 걸까요? 그 전에 서구 지체장애인협회 권준석 회장님 뵈러 갑니다. 네. 무슨 일로 가시는 거예요? 일단 장애인 부분 저희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 서로 의논도 할 겸 그다음에 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권 회장님이. 그래서 또 장애인 부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의견도 자주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뵈러 갑니다. 자주 찾는 곳인 만큼 친근한 미소로 인사를 나누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부사님. 네. 네. 종전에 있었던 악기들을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을. 그는 지체장애인협회 각 지회와 협약을 맺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벽을 허물고 함께 걸어갈 길을 모색 중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고민은 있는데요. 바로 직원마다 장애 유형이나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체장애인 분들은 일단은 그 공간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작업을 할 때에 대한 그 자세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익숙하지 못하시다 보니까 그런 거에 조금 시간이 조금 소비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익숙하기까지에는 또 굉장한 시간이 또 요하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지혜롭게 잘 이렇게 만족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저의 바람은 진짜 네네. 구자원 대표님처럼 네. 진짜 훌륭한 진짜 악기 제작 아, 전문가, 마에스트로 우리 장애인분들은 활동하는 네네. 걸 많이 그런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 분들이 한번 좀 나왔으면 저도 굉장히 큰 보람이 되겠죠. 새로운 삶을 또 살아가시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장애인분들한테 어떤 표본 그렇죠.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이렇게 악기를 이렇게 만지시는데 굉장히 좀 장애인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서투른 편인데요. 그래서 그는 일을 지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은 일상일지라도 나누고 소통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타 지역 그 장애인 협회 관계자분하고 좀 만나 뵌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정말 가능하냐. 우리가 실적이 있고 악기를 생산해내는 게 이게 지금 장애인분들이 같이 만드시는 겁니다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놀라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더 체계성을 갖춰가지고 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이 좀 확대되고 성장된다면 훨씬 더 좀 보람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장애인분들이 같이 함께 만드는 악기도 세계 최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권 회장님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요. 악기를 제작한다는 것. 일반인에게도 생소한데 하물며 장애인들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분명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해낸다는 자부심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을 한 50% 정도를 저희가 고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갖고
향후 한 2년 안에 저희가 직원 부분의 한 50% 정도는 저희가 꾸준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해보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비장애인보다도 훨씬 더 집중력이나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들이 높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하면 좋은 진짜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일 급한 게 뭐 장애인에 대한 어떤 뭐 배려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일자리가 최고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게 일자리만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자웅 대표님 같은 분들이 좀 많이 앞으로 많이 나오시면은 우리 장애인들이 진짜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장애인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업 이런 거를 좀 많이 개발하려고 하시는데 단지 좀 부족한 게 정부나 국가에서 어떤 지원해 주는 게 뭐 벽이 너무 높아요. 까다롭고. 그래서 저도 어떤 좀 의논을 많이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원이 잘 이루어진다면은 우리 장애인분들이 좋은 자리에 취직해서 생활의 질도 높이고 진짜 그런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아쉽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오늘도 어김없이 작업에 몰입한 구자홍 대표. 그의 손에 든 악기는 언뜻 보아도 새 악기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오래된 악기를 수리하고 복원하는 것도 그가 하는 일의 하나입니다. 처음에 이제 점검이 의뢰되면 판이 이제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잡음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판이 열리는지 안, 특히 앞판, 뒷판 이런 부분에 이제 이런 소리로 측정을 해서 열리지 않았는지를 이제 체크를 합니다. 악기를 수리하는 데에는 다양한 도구가 활용됩니다. 사람의 몸을 들여다보듯이 바이올린 속을 살펴보고 싶을 때는 내시경 카메라를 쓰는데요. 분명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멀쩡한 악기인데 연주자가 잡음이 난다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때 내시경을 통해 안쪽에 갈라진 부분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연주를 하는데 잡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다 이렇게 떨린다든지. 근데 그런 거는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럴 때 보면 안쪽 내부에 이렇게 크랙이 가 있다든지 아니면 판이 이제 정확하게 안쪽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겉으로 보기엔 붙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어긋나게 붙어 있다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때 이런 내시경을 통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또 해결을 합니다. 되도록이면은 판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악기 내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수리의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좀처럼 판을 열지 않는다는 그가 이번에는 판을 분리해 수리를 한 다음 다시 판을 붙입니다. 아무래도 이곳저곳 손볼 곳이 많은 악기인가 본데요. 지금 이 악기 같은 경우에는 안에 굉장히 크랙이 많이 갔었고 심지어는 판이 이렇게 벌어져서 저희가 이거를 하나씩 조각을 맞춰서 그 부분에 덧댔고 나무를 덧붙였고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된 상태인데요. 제가 봤을 때 소위 얘기하면 그렇게 크게 가치가 있는 악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한테 물려받아서 그 다음에 본인이 쓰시고 본인이 또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이런 의미 있는 악기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거는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굉장히 큰 가치가 있겠구나. 제가 봤을 땐 진정한 명기가 아닌가. 그게 진짜 가치 있는 명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매주 수요일 그는 수원에 위치한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찾아갑니다.
이곳에서 인스트루먼트 닥터를 맡고 있는데요. 스포츠팀에서 선수를 관리하는 의사처럼 그는 악기가 최상의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럽에서는 오케스트라마다 전담 악기 제작자가 있지만 우리나라 오케스트라에서는 새롭게 시도되는 일인데요. 되게 지금 여기 경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제가 인스트루먼트 닥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악기 점검도 하고 악기 케어도 하고 그렇습니다. 모든 악기의 이제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게끔 관리하고 그다음에 음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다음에 악기가 어디 고장이 난 데 없는지 이렇게 좀 체크하는 그런 일입니다. 선생님 한번 켜봐 주실래요? 네. 예. 지금 몇개 박치셨어요? 예, 이렇게 하고 한번. 아니 아무거나. 예,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악기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요? 그동안 거슬렸던 부분을 상담하는데요. 그러니까 화음할 때 제일 많이 나고 아. 공부할 때도 제일 많이 나고. 다른 음을 두 개를 키는데 이 음이 계속 닿는다는 얘기시죠?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할 때 찍찍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뭐 그럴 수 있다 했는데 그렇죠, 계속 그렇죠. 나니까 이게 좀 스트레스 받죠, 그죠? 그래서 화음할 때가 조금 이렇게 뭐 시험 때 그러면 어떡하나 조금만 더 켜봐 주실래요? 다시 한번 소리를 듣고 악기를 유심히 바라보면서 문제를 찾아내는 구자홍 대표. 브릿지가 이제 계속 줄을 얹어보면 이게 계속 이제 내려갈 거 아니에요? 이게 파고 들어가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바이올린 현이 나무 브릿지에 파고들면서 현과 현 사이의 각도가 완만해져 그녀가 화음을 낼 때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스키는 아예 브릿지에다 밀착을 시켜갖고선 하죠. 이게 불어나가. 또 그는 악기의 또 다른 문제를 발견해 연주자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지성 같은 경우에는 좀 답답해요. 물론 이제 이 상태에서 지금 브릿지를 이제 교체하고 사운드 포스를 교체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소리가 틀려질 거예요. 왜냐하면 브릿지나 사운드 포스트는 제작하는 사람, 수리하는 사람에 따라 스타일이 다 틀려요. 깎는 방법이 틀리고, 갖고 추구하는 음색의 방향성도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 선생님하고 저하고 맞으면 정말 저는 훌륭한 어시스턴트가 되는 거고, 그게 만약에 안 맞으면 저 사람 실력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추구하는 음색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비올라 전공이기 때문에 저음 쪽이 더 많이 이렇게 좀 울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바이올린도. 원래 좀 비올락 같은 소리가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긴 했었거든요. 저 원래도 그런 소리를 좀 좋아하긴 했었고 약간 쨍한 소리보다는 그러니까 뭔가 좀 깊이가 네, 있는 좀 그런 소리가 느낌이죠.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이게 뭐 탁한 것도 탁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뭐 좀 그런 거 좀 보완하고 좀 더 굵기가 좀 있었으면 네네. 연주자가 추구하는 방향을 충분히 듣고 바로 수리에 들어가는데요. 섬세한 손길로 나무 브릿지를 미세하게 다듬어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왜 변하지? 음색이? 한번 켜보십시오. 별것도 아닌데. 있는데요. 뭔가 좀 튄 것 같아요. 깜짝이야. 훨씬 납니다. 괜찮아요? 네.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만족스러운 만큼 한박 웃음이 지어지는데요. 지금은 저도 놀란 게
근데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브릿지 커팅만 조금 해줬는데도 바로 반응이 오잖아요. 예. 좀 더 켜보십시오. 소리가 어때요? 진짜 대박이다. 한번 음색 체크해 보시고, 예, 그 다음에, 예, 어머, 그거는, 예, 저기, 다시 한번 오세요. 제가 매주 오니까요. 네. 아, 별 말씀. 한번 켜봐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잘 들게 이렇게. 네, 좀. 네, 그러니까 실제로 막 이렇게 깎는 거는 처음 봤는데 진짜 이거 좀 깎다고 바로 소리 이렇게 변하니까 약간 좀 놀랐어요. 원래는 악기사에 이렇게 악기를 맡기면 그냥 그러니까 뭐 됐어요 이제 가져가세요 하면은 가져간 다음에 제가 됐나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게 수리하는 과정 자체는 못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볼 수 있어가지고 직접 그리고 이게 조금 이렇게 깎았는데 바로 이렇게 효과가 나가지고 되게 신기하고 그랬어요. 악기 상담을 의뢰하는 또 다른 연주자. 이번에 첼로입니다. 과거와 달리 답답해진 소리가 그녀의 연주를 방해하고 있었는데요. 악기 제작자의 관점에서 수리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 연주자와 의견을 나눕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추구함마다 틀리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저는 여기도 좀 치고 싶고, 요것도 좀 두꺼워요, 발의 피트도. 그러니까 곧바로 도구를 펼치고 첼로 수리에 들어갑니다. 작은 차이가 악기의 음색을 바꾸기 때문에 그의 손길은 세심하면서도 조심스럽습니다. 나무 브릿지를 깎고 갈아내는 등 수리를 마치고 첼로를 조율하고서야 연주자에게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그동안 느껴왔다는 연주자의 답답함을 해소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 바로바로 그 원하는 걸 딱 아시고 많이 이렇게 대화도 많이 하면서 찾아주시려고 하시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악기라는 게 굉장한 연주자한테는 소중한 건데 그거를 케어를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연주도 엄청 도움이 되고 그리고 뭐랄까 이렇게 저희가 연주에 비해서 악기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한데 그런 부분 많이 커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좀 상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를 할 뭐가 있는 거죠. 자신의 제작 방법을 고수하기보다 연주자 입장에서 수리 방향을 결정하는데요. 악기 제작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인스트루먼트 닥터는 완성된 악기에 더 좋은 음색을 뽑아내고 연주자의 불편을 해소해주는 역할입니다. 정말 소리가 안 나고 연주자가 만족을 못하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뭐랄까요, 본인이 연주한 만큼에 대한 소리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런 답답함, 그런 부분을 몇 번의 어떤 수정, 간단하게 밸런스를 맞춰놓고 연주자가 굉장히 만족을 했을 때 내가 정말 이 일을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완성된 악기에 다른 색깔을 입히고 철저하게 연주자 입장에서 그 악기의 음색이 어떻게 좀 더 업그레이드 될 건지를 고민을 하고 연주자가 좀 더 편안하게 연주할 수 있게끔 케어를 해주는 부분이 보람도 있지만 이 일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의 작업실에 악기를 맨 연주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를 만나러 온 걸까요? 네, 뭐 악기 수리하러 오신 거예요? 네, 안녕. 오늘 11시에 브런치 콘서트가 있어서 공연하러 왔습니다. 얘들아.
이른 아침부터 하이. 이른 아침부터 애썼어. 한 달에 한 번 이곳에서는 지역 예술가를 위한 정기 연주회가 열리는데요. 오늘은 브런치 콘서트를 위해 앙상블 소노르 팀원들이 모였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간식도 나눠 먹고 악기 소리도 확인해 봅니다. 오전 11시 공연 시간이 다가오자 관객들이 삼삼오오 찾아와 자리를 잡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열린 무대. 반가운 박수로 연주자들을 맞이합니다. 지난 2010년부터 매달 클래식 콘서트를 열며 지역의 젊은 예술가들과 장애를 가진 예술가에게 무대에 설 기회를 주고 있는데요. 듣기 어려운 음악, 비싸서 볼 수 없는 연주회, 8세 이하의 어린이는 입장조차 어려운 공연장.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클래식 음악의 문턱은 왜 이리도 높은 걸까요? 음악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향기로운 선물이고 따뜻한 위로입니다. 앙상블 소노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음악을 좀 더 울리는, 사람의 마음도 울리고 좀 더 좋은 울림으로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이제 프란츠 도플러라는 이제 오스트리아 작곡가의 연주곡인데요. 이 도플러라는 사람은 플룻 연주자면서 이제 지휘자, 작곡가로도 활동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공연 중간중간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쉽도록 작곡가나 곡에 대한 친절한 해설을 곁들였는데요. 멀게만 느껴졌던 클래식이 한 걸음 가까워집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낭만곡인데요. 프란츠 슈베르트의 로자문데라는 곡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의 향기를 느끼고 음악을 통해 마음을 나누었으면 하는 희망이 어느덧 9년 세월을 이어왔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공간을 마련한 건 작은 무대라도 클래식 전공자들이 설 무대가 늘어난다면 연주자의 꿈을 접는 후배들이 줄지 않을까. 그것이 한때 비올리스트로서 무대를 꿈꿨던 구자홍 대표가 품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상황을 가장 아시는 분이 앵콜을 하시니. 엑소도 하고 얼마나 많은 관객들이 오셨는지. 아 진짜 너무 많이 와주셔서 감사해요. 고마운 마음으로 전하는 앙코르 곡 고향의 봄. 오래전 기억은 그리움으로 되살아나고 지나가 버린 날들에 대한 자각은 아쉬움이 되어 잠든 기억을 깨웁니다. 저마다 간직한 아련한 그 시절의 추억. 돌아가고 싶은 그날로 시간을 되돌려 보는데요. 이것이야말로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는 음악의 힘입니다.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눈을 감고 생각해 보니까 과거의 내 추억이 이렇게 생각이 하나하나 나니까 좋았어요.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해요. 일단 연주자 너무 예뻤고요. 너무 음악도 좋았고요. 네, 곡들도 되게 여러 장르의 곡들을 잘 이렇게 해주셔서 아이와 즐겁게 들었습니다. 큰 공연은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더군다나 애기 데려가는 것도 힘들고 한데 이제 여기는 조금 편하게 올 수 있기도 하고 이제 연주자들도 더 가까이 볼 수 있고 그래서 더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많이 좋았죠. 어떤 점이요? 노래도 좋고 다 좋았죠. 대전에 이런 장애인 일자리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일을 하기는 하면서 연습하는 거를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직접 연주하는 걸 처음 정웅 씨랑 같이 보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정웅 씨도 저도 참 좋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가까운 곳에서 연주한다는 게 떨리기도 하지만 사람들 얼굴도 보고 이렇게 뭔가 대화하는 식으로 말하면서 한다는 게 훨씬 재밌긴 하거든요. 연주 끝나고 나면. 그런 무대를 계속 제공을 하신다는 거는 대단한 일이시죠. 그게 그냥 단순히 이런 장소를 꾸며놓는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개인적인 사비가 계속 들어가는 문제고 또 여기 연주자들을 세울 때마다 후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대단하신 거죠. 보통은 사람들이 나만 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저분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뒤로하고 분장실에 모인 연주자들. 이제야 긴장이 풀린 듯한데요. 오늘 연주는 저희가 준비했던 거에 비해서 많이 호응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좋아해 주셔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다음에 또 어떤 프로그램을 했을 때 또 그 분들에게 이렇게 또 좋은 음악을 선사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되게 이렇게 또 그 다음도 계획해 보면서 되게 기쁘게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작은 무대, 큰 무대는 저는 따로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몇 명의 관객이 있어도 그거는 저희를 위해서 들으러 와주신 관객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무대든 소중하고요. 어느 무대든 저희가 이렇게 연주할 수 있다는 거에 되게 감사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짱짱. 고생하셨어요. 짱 멋있었어요. 너무 축하드리고 너무 멋진 연주 감사드려요.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다들. 오늘 멋진 무대를 만들어준 후배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데요. 제가 비올라를 연주를 했던 사람이고 무대에 대한 갈증 있었죠. 거기에 대한 갈망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고 그런 아쉬움이나 갈증 이런 거를 어찌 보면 후배들 지역에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이 이런 무대에 서서 같이 열정의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 거 그런 공간으로 또 활용이 되면 너무나 뜻깊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공간은
그냥 조그만한 안식처, 지역 예술가들이 그냥 조그만한 안식처로 와서 연습도 하고 와서 관객하고 연주를 하고 뭐 그렇게 큰 뜻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고 이렇게 좋은 연주자들도 오셔서 같이 연주도 하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참 행복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죠. 연주자로서 치명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수제악기 제작자로서 인생 제2막을 연 마에스트로 구자홍. 악기로 음악으로 많은 사람과 행복한 삶을 꿈꾸면서 묵묵히 장인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수제악기의 대중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기업, 모든 시민이 함께 즐기는 공연장까지. 앞으로도 그가 넘어야 할 산은 많겠지만 지난 시간을 버텨왔듯이 그는 자신의 꿈을 향해 꾸준히 내디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장애인들이 만든 그런 의미 있는 악기들이 관객과 연주자들하고의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로 사용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꿈이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한테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주고 그분들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실 수 있는 그런 저와 같이 생각하시는 회사가 많으셔서 그분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두 번째 꿈입니다.